안녕하십니까. 홍예배농원의 배상철입니다. 오늘은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복숭아대학 현장 실습 교육을 받은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요. 이 세상 이곳이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오후 1시에 출발해서 현장으로 갔습니다. 먼저 대학면 덕전 1리에 전봉 복숭아 가수원 현장 실습입니다. 이 나무가 전봉 까짓기 복숭아인데요. 수령은 2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친이 재배하다가 돌아가셔서 지금은 따님과 모친이 이렇게 과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바람이 우릴 맞이하는 날 함께 하늘 여행 떠나요. 현장에서 강사님이 열광이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길을 함께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하면서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복숭아 품목 선정 및 동해 방기가 중요하다. 전봉 복숭아는 품질 등이 검증된 복숭아이고 경봉 복숭아가 동해에 제일 약하다. 현재 딱딱이 복숭아를 많이 찾기 때문에 경봉 복숭아가 많이 보급되고 있지만 동해에 취약하고 김천은 동해 경계구역에 속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심고 있는 대육천도 동해가 검증되지 않은 그런 품종이라고 합니다. 면목상에서 신품종으로 파는 것은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이 많으므로 품목을 선정할 때 전문가 등에 문의하여 가급적이면은 내가 재배하고자 있는 지역에 검증된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묘목이 보통 검증된 묘목들은 보편적으로 한 주당 10,000원에서 거래가 되는데 신품종이라 그래서 100,000원까지 요구하는 그러한 묘목상도 많다고 합니다. 김천은 동해가 의심되는 곳이므로 동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 1m까지는 보온 커버를 하는 것이 좋다. 보온 커버는 가장 좋은 것은 볏짚이 됩니다만은 요즘은 볏짚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직포라든지 개사료포대, 신문지 등으로 쓰는 것도 좋습니다. 밑에 가급적이면 흰색 천이 좋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 수성 페인트에 살충제를 섞어서 칠하는 것도 있는데 특히 중국 쪽에 이렇게 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비료 및 거름 관리는 원래는 추비와 감사비를 하지 말고 물을 자주 주라. 질소 비료를 많이 주면 당도가 떨어지고 도장기 등이 많이 생깁니다. 비료, 유박, 대비 축부는 과하면 좋지 않고 대다수의 과원은 비료 성분이 과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비와 비료 대신 청보리, 풀 등 초생개배를 하는 것이 좋고, 가리는 질소의 흡수를 방해하고 그래도 당도 등이 올라간다고 하지만은 먼저 질소질을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잉 질소를 억제하기 위해서 가리를 하는 것은 농가 개념비만 이중으로 드는 그러한 잘못된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을 전정은 가급적 많이 하지 말고 토양 분석 등을 하여 적정하게 대비나 비료 등을 시비하는 것이 좋고, 가을에 나무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서리가 오기 전에 낙엽이 지는 등 단풍이 들면 부족하므로 거름이나 비료를 주고, 단풍이 들지 않으면 양분이 과잉된 버림으로 비료나 거름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런 그리고 관수인데요. 관수는 물을 주는 시간은 아침과 저녁 때가 좋고, 만개기부터 한 달간은 세포 분열기로 과실비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세포수가 증가되고 신초 생장에 꽃님 분화 등의 생리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물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과실을 얻기 위해서는 적당한 토양 수분이 필요하고, 토성별 관수량 및 관수 간격은 비가 10mm까지 오는 것은 비가 아니고 적어도 20mm 이상 와야 비가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성에 따라서 사질은 관수량이 20mm, 관수 간격은 4일, 양토는 관수량이 30mm, 관수 간격은 7일, 점질은 35mm, 관수 간격은 9일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수 요령은, 관수는 한 번에 지속해서 주는 것보다 1에서 2시간 관수하고 일정 시간 멈췄다가 다시 관수하는 방법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사질 토양에서는 지속적인 관수 시 토양 아래로 수직적 배수가 되기 때문에 관수 간격을 나누어 여러 번 관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물 주는 방법은 어떤 한 가지 방법이 모든 가수원에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며, 토성과 지형적인 조건에 따라 또는 수온의 양과 수질에 따라 다르게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적과 적심 등은 적과를 할 때 적심을 하여라. 적심은 6월 말까지만 하고 수확을 할 때 1차적인 전정을 하면 된다. 수확기 때 바닥에 20 내지 30% 정도의 햇볕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10cm 미만의 가지가 70% 정도 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단가지가 70% 이상 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목계는 수직을 키우다가 겨울 가을에 15도 정도 기울여 2년차일 때 세수를 받아서 키우면은 좌우 대칭을 만드는 가지 분지 각도를 세울 수 있다. 어릴 때부터 덕면에 가지를 관리해야 하고, 덕면에 가지를 처음부터 없애지 마라. 없으면은 가지를 꺾어서라도 빛을 가리게 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가지에 수영을 잡을 때는 주변에 있는 풀이나 이런 것을 덕면에 얹어놔도 효과적으로 수영을 잡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곳 가을은
젓갈을 너무 과잉되게 해서 수확기에 열과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젓갈량을 너무 많이 줄이는 것도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우리를 함께 부를 때 우리 하늘 여행 떠나요. 이곳은 대극천 나무가 심겨져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소면 얼곡리 시슬하우스 및 노지 대극천 복숭아 현장 실습장입니다. 시슬하우스 내에 대극천을 심었는데 보니까 샤인포도를 심은 시슬하우스에 일부를 대극천 복숭아를 심은 그런 과언이었습니다. 보니까 포도 재배를 위한 하우스여서 고가 낮아서 수행을 너무 눕혀서 작은 그런 과언이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주지와 부주지의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주지 대비해서 부주지의 사이즈는 최소 주지의 2분의 1 이하로 가늘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부주지가 크다면 나무 수행 각도를 하방으로 꺾어내려서 성장을 더디게 해야 된다. 그리고 시슬하우스에서 꽃이 피지 않는 이유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라고 합니다. 개화는 온도가 20도씨 전후가 좋고 30도씨 이상일 때는 꽃이 전혀 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슬하우스에서는 가온을 너무 빨리 해서 꽃이 피지 않아서 착과량이 전혀 없는 그러한 하우스도 있다고 합니다. 시슬하우스에서는 노지 대비 최소 2배 이상 정도의 열매를 달아야 경제성이 있다. 나무를 지그재그로 심어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재배하는 것도 하나의 추세다. 오늘 방문한 가온 같은 경우는 전고가 낮기 때문에 커튼 등을 사용하지 말고 일요일날부터 가온하여 어제보다 조금 한 일주일 정도 빨리 출하하는 목표를 가지고 재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잎이 넓은 것보다는 좁은 것, 그 포도나무 잎처럼 좁은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름을 적게 주고 관수를 적극적으로 잘해줘라 하는 내용이고요. 봉지는 조생종은 일찍 씌우고 만생종은 늦게 씌워도 된다. 봉지를 일찍 씌우게 되면은 착과량을 줄이기 때문에 열과 발생의 리스크가 크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슬하우스 내에 나무도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20 내지 30cm 이상 보온재를 씌워주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내용의 강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요. 다들 수없이 맞이했던 이별의 순간들 이구동성으로 자연재해 때문에 가수 재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 그런 가수 농가들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국수과대학 현장 교육을 통해서 역시 농업은 현장에 답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상 국제신호기술센터 복숭아대학 현장 교육 내용들을 요약해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스한 바람이 우릴 맞이하는 날 함께한